대통령께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하고 두 번째 만찬 회동을 진행을 했어요. 이것도 저는 좀 의미심장하다고 봐요. 초선 의원들만, 물론 뭐 당 지도부나 중진 의원들 다 초청을 해서 만찬을 하긴 했지만은 초선 의원들 그 숫자가 많잖아요. 그리고 초선 의원들은 대부분이 친명일 수밖에 없죠.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그 금배지를 다른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초선의 이제 압도적 다수는 친명 성향의 의원들이 많습니다. 이 예민한 시기에 대통령께서 초선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이야기를 나누셨다라는 게 저는 지금 이것도 정청래와 조털레유에게 보내는 어떤 메시지다라고 생각을 해요. 니들 자꾸 까불면 내가 움직인다. 그리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몇 명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약간 무력 시위의 의미도 있는 거죠. 그래서 100여 명에 가까운 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오늘 어제 그제죠. 어제 그제 청와대를 방문해서 이재명 대통령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기에 의미심장한 이런 메시지들이 많이 전달이 됐습니다. 이거는 뭐 정청래의 폭주를 사실상 저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의 만찬 회동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초선 의원 회동 관련 뉴스 함께 보시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째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만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선 유용하고 안정적인 개혁을 강조하면서 집권 여당으로서 겸손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여권 내 강경파의 반발을 의식한 거란 분석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저녁 이틀 연속으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만찬을 가졌습니다. 초선 의원 32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유용하고 안정적인 개혁을 강조했다고 민주당은 밝혔습니다. 변화에 대한 열망을 받아 안아서 세상이 유용하고 안정적으로 개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집권 여당으로서 겸손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겸손, 진중, 치밀하게 행동으로 세상을 잘 바꾸자. 그래서 우리가 여당이 참 잘하는구나, 정부가 참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이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여권 내 강경파의 반발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만찬에 앞서 이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기된 반발을 거론하며 조목조목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도한 선명성 경쟁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에게 반격의 명분을 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만찬 자리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집값을 반드시 잡아야 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고 민주당은 전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대통령과의 만찬 회동 내용을 브리핑을 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겸손해라. 집권 여당은 겸손해야 된다. 이거 너무 대놓고 대통령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겸손은 힘들다는데 쟤들은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건 뭐 김어준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김어준뿐만 아니죠. 김어준의 눈치 보면서 김어준한테 매달려가지고 정치하고 있는 뭐 정청래 추미애를 비롯해서 이른바 털레반 의원들, 털레반 의원들을 겨냥한 저는 뭐 메시지라고 봐요. 뭐 언론 보도에서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니들 지금 여당 됐다고 다수당이라고 나대지 말고 몸을 낮추고 더 겸손하고 더 정밀하고 더 치밀하게 국정 운영을 해야 된다. 민주당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이게 잘못되면은 반동 세력에게 반격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신 거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저는 이제 확실히 칼을 뽑았다고 봐요. 그런 결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정청래는 제가 볼 때는 끝났다. 이제 뭐 판이 저는 뭐 뒤집어졌다라고 봅니다. 판이 뒤집어졌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실 더 이상 제가 이재명 대통령님 그
조직 운영 스타일, 국정 운영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마음에 드는 인물이건 마음에 안 드는 인물이건 간에 모두에게 기회를 줍니다. 과거 제가 뭐 성남에서 일했던 분들,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일했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내가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다 기회를 줘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은 전혀 관여하지 않아요. 이재명 대통령님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켜보고 일을 통해서 검증을 해요. 그 전까지는 무슨 짓을 하건 그냥 놔둡니다. 그 검증 기간을 충분히 거친 이후에 이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면은 그때는 아주 냉정할 정도로 단호하게 조치를 취한다고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님이 스타일이. 그래서 뭐 일을 맡기고 한 5, 6개월 정도 지켜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을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다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본인의 능력을 스스로 입증을 해라 이런 거죠. 예. 그리고 5, 6개월 지켜봤는데 이 사람은 답이 없다 라는 이제 결론이 나오면은 바로 조치 취합니다. 바로 모가지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님의 인사 스타일이다. 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냉정한 거죠. 예. 냉정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이. 뭐 데려다가 야, 너 일을 이렇게 하면 안 돼. 좀 잘해봐라. 뭐 일을 격려하고 뭐 비판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래 너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네가 보여줘. 난 지켜볼게. 그리고 보고 이거 아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면은 두 번째 기회는 없어요. 예? 절대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 정청래하고 털레반들이 그런 상태가 됐다고 봐요. 특히 정청래가. 그래도 정청래가 이재명 대통령 이름을 앞세워가지고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본인이 역할을 하겠다라고 뭐 말끝마다 명팔이를 하니까 대통령께서 저는 그동안 그냥 지켜봤다고 봅니다. 근데 지난번 합당 사태를 거치면서 저는 대통령의 입장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정청래에 대한 평가가 끝난 거죠. 이 인간은 답이 없다. 그 합당 사태 때 사실은 결론이 나서 뭐 공소 취소 모임 같은 게 만들어지고 당 내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로 흘러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김민석 총리가 사실 공공연하게 이제 당대표 출마 가능성을 피력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정청래는 끝났구나. 대통령 눈밖에 났구나. 제가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 검찰개혁 문제를 가지고 자기 정치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대통령께서 이거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되겠다. 그냥 사형 선고를 한 거예요. 오늘 뭐 정청래를 국무회의에서 언급을 하신 이유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추미애도 마찬가지예요. 추미애도 어제 방송에서 제가 SNS에 그 선명성 경쟁을 해가지고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누굽니까? 뭐 조국을 남의 당 사람을 굳이 대통령께서 저격을 했겠어요? 추미애하고 김용민을 얘기한 거잖아. 그건 누가 봐도. 근데 지금 추미애가 경기지사 경선에 출마를 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 대통령이 사실상 공개 저격이나 다름없는 언급을 한다? 이거는 추미애도 그동안 뭐 그죠? 서로 정이 있어서 그 하남에 공천도 해주고 했지만은 추미애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신 거라고 봐요. 이 사람도 믿을 사람이 아니구나. 이게 뭐 지인님이 추미애 경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경고가 아니에요. 대통령께서 이렇게 공개 언급을 하시는 건 경고가 아니고 결론이에요. 결론. 경고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야, 너 조심해. 앞으로 자꾸 잘못하면은 너 잘릴 수 있어. 이런 게 경고잖아. 이거는 퇴장이에요. 경고가 아니고. 정청래, 김어준, 추미애 세 사람은 적어도 이번에 레드카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옐로우 카드가 아니야. 옐로우 카드는 그런 거잖아. 너 한 번 옐로우 카드 더 받으면 퇴장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축구에서 옐로우 카드인 거고, 옐로우 카드인 거고, 레드 카드는 그냥 바로 퇴장인 거잖아. 바로 퇴장, 레드 카드 나은 거예요 이제. 적어도 세 사람은 레드 카드입니다. 정청래, 추미애, 김어준은 레드 카드, 퇴장. 닦아놓고 추미애를 이렇게 공개 저격을 해버리면 그 얘기는 경기지사 경선에서 추미애가 이제는 반등이 힘들어요. 예? 본인이
저는 추미애 의원이 뭐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가장 큰 문제가 정무적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번에도 정무적으로 오판한 거지. 이재명 대통령보다 김어준이 더 힘이 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추미애 의원은. 그래서 추미애가 김어준한테 붙은 거지. 대통령을 버리고 김어준한테 붙은 거잖아요, 이번에. 김어준한테 힘을 실어주려고 본인이 SNS에 계속 글 올리면서 당정 협의안에 똥물을 튀긴 거 아니야. 의총 때는 아무 말 못하고 있다가 뜬금없이 다 합의가 끝났는데 당론으로 결정된 사안을 뒤집어 엎은 게 추미애인데 추미애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김어준이 싫어하니까. 김어준한테 줄 쓴 거잖아요. 대통령께 줄 쓴 게 아니고. 이건 대통령께 줄 쓰는 문제도 아니에요. 의총에서 합의된 얘기를 뒤집어 엎는 게 이게 무슨 대통령한테 줄 쓰는 문제입니까? 이거는 해당행위지. 김어준한테 잘 보이려고 당을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당의 위신과 권위를 떨어뜨리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래서 추미애는 이번에 저는 퇴장 명령을 받았다고 봅니다. 이번에 경기지사 경선에서 떨어지면 퇴장이지 뭐. 여러분 한준호가 될 거예요. 전 자신해요. 뭐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 당원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아니 김어준 그 구독자가 6만 명이 빠져나가는 게 그게 그냥 쉽게 볼 일인가요? 김어준이야 뭐 아직 나에겐 200만이 남아있어 뭐 이러면 그만인 문제지만은 그 빠져나간 6만 명이 과연 추미애에게 투표하겠어요? 안 해요. 김어준은 계속 방송을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추미애는 김어준한테 줄 섰다가 본인이 날아간 거야. 정치인들 잘 생각을 해봐야 돼. 이제 털 묻으면 죽는 거예요. 아니 털 묻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김어준한테 줄 섰다는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들었다는 얘긴데 대통령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얘긴데 그런 정치인이 과연 민주당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이재명 대통령보다 추미애를 좋아하는 사람이 김어준을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털레반들이 큰 착각을 하고 있는데 와 김어준이 뭐 조회수가 150만이 나오고 그러니까 야 민주당 당원들보다 김어준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다. 민주당 권리당원보다 김어준 시청 조회수가 더 높은 거 아니에요. 예, 선효모해님 법사위에서 오빠 할 때 기겁했음 저런 인사를 응원했다니. 예. 아니 민주당 당원들한테 김어준하고 이재명 대통령 중에 누가 더 좋으냐라고 만약에 여론조사를 한다면 그런 뭐 여론조사를 하면 안 되겠지만은 만약에 그런 여론조사를 하면은 김어준이 이재명 대통령보다 많이 나옵니까? 그 여론조사 돌리면은 100대 빵이에요. 100대 빵. 당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 이재명이 좋아? 김어준이 좋아? 이러고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야 김어준 50 이재명 50 이렇게 나옵니까? 100대 빵이 나오는 거예요. 100대 빵. 그거는 단 한 명도 안 나와. 제가 자신하건대 뭐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고. 그런데 지금 추미애는 이재명이 김어준이 더 좋아 이런 거 아닙니까? 김어준이 더 좋아 이거를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 거예요. 경기지사 경선을 앞두고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지사에 출마하는 사람이 나는 이재명보다 김어준이 더 좋아. 나는 김어준을 사랑해. 이재명 내가 힘들게 만들 거야. 김어준을 위해서. 이러고 떠들고 다녔는데 경기지사 경선에서 이기겠어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지. 그리고 대통령께 대놓고 겸손해야 된다. 이거 뭐 확대 해석일 수는 있겠지만은 마치 김어준을 겨냥한 메시지처럼 들리잖아. 우리한테는. 대부분의 당원들한테 그렇게 들릴걸요? 겸손은 어떤 놈은 겸손은 힘들다는데 대통령은 겸손은 제일 쉽다. 겸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겸손이 제일 힘든다는 놈 뒷공문이 쫓아다니고 있는 정치인들을 과연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지지하겠습니까? 바보입니까? 우리 당원들이 다? 숙천님 네,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제일 바보예요. 제가 볼 때는 추미애 의원이. 자 그리고 그 대통령과 초선 의원들 만찬에서 그 만찬 이후에 한준호 의원이 한준호 의원이라나요? 자꾸 한준호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준호 얘기가 나오네. 김상욱 의원이 어제 이제 만찬 내용을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했어요. 요 영상도 함께 보시고 대통령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더 정확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이틀에 걸쳐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만찬을 진행한 가운데 어제 2차 만찬에 참석했던 김상욱 의원이 신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상욱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었다가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뒤 민주당에 입당했는데 이 대통령의 만찬과 윤 전 대통령의 만찬이 너무 비교됐다는 겁니다. 저는 좀 신기했습니다. 예. 뭐냐면 저희 그 식사 자리가 예전에 그 윤이 있을 때 한번 또 저도 그때 국회 국회 국민의힘 간사하면서 했던 자리인데 너무 비교돼서 그때는 제가 한참 국민의힘 말 안 듣는 예. 여가위 간사였는데 양육비 선지급 문제 제가 무조건 이게 통과시켜야 됩니다 하고 막 고집 부리면서 말 안 듣고 술 안 먹고 할 때네. 그때거든요. 말 안 듣는다는 게 이제 술 안 먹는다와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거군요. 그때는 그랬죠. 예. 근데 어제는 정말 격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하고 특히 의원님들이 지역구 현안 문제나 본인 법안 문제도 얘기를 나누고 격없이 많은 얘기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김상욱 의원은 이 대통령의 고민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의도가 지나쳐서 또는 때로는 이제 좀 넘쳐버리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반동 세력이 힘을 줘버려서 또는 우리 안에 분열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개혁을 성공하지 못한 그런 예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더 겸손해져야 한다. 더 낮춰야 한다. 더 포용하고 함께 가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김 의원은 검찰개혁 법안 등과 관련해 대통령 또는 행정부 입장에선 부작용이나 사회구조적 문제 이런 부분들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제가 한 명 이게 차단을 했는데 이거 아니구나. 차단했구나. 가을 백송이라는 사람 차단했어요. 갈라치기 그만하래. 저보고. 갈라치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제가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김어준이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제가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추미애가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김어준이 제가 가짜뉴스 얘기했어요? 김민석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를 후계자 수업을 시키려고 미국에 보냈다.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까? KTV에서 김민석을 당대표를 만들려고 정청래 악수 장면을 패싱했다.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아니 누가 갈라치기 하는 거냐고. 이재명 대통령 측근이 공소 취소를 위해서 검찰개혁을 고위 검사들하고 딜을 했다. 이거 내가 한 얘기야? 대통령과 국민을 갈라치고 대통령과 당원들을 갈라치는 김어준이 갈라치기 세력이지. 니들 입장에선 봐봐. 니들은 김어준이 대통령이지. 김어준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은 그게 갈라치기지 니들은. 그러면은 대통령과 총리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김어준은 무슨 치기인데? 떡치기냐? 자치기야? 정신을 못 차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친명인 척하면서 명팔이 하면서 이번 여러분 경기지사 경선 때 이게 추미애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거 다 명팔이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추미애가 앞장서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부담을 주고 지금 법사위원장 하면서 그리고 지금까지도 법사위원장 하고 있잖아. 지금 이미 경선이 시작돼 가지고 토론회 그 토론회가 아니죠. 연설회까지 진행이 됐는데 아직도 법사위원장 간판 명함 들고 앉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선거운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기자회견 나와가지고 명팔이 한 것도 똑같은 거야. 선거운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뒤로는 대통령 발목 잡으면서 김어준한테 줄 서면서 명팔이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을 지지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개소리들 하고 앉아있네. 이제는 가르마가 확실히 타진 거예요. 제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그죠? 가르마가 타진다 이제.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진실의 순간이 오는 거예요. 지금 온 거야. 그동안 가르마가 안 타지다 보니까 누가 진짜 갈라치기를 하는 건지 확인이 안 됐는데 이제 갈라치기에 주범이 누구인지
확인을 했는데도 지금 김어준 두둔하고 추미애 두둔하는 놈들은 이 새끼들이 리박스쿨이에요. 이 새끼들이 작전 세력이야. 너 김어준한테 작전 돈 받고 이 새끼야 저기 지금 채팅창에 댓글 다냐? 김어준이 얼마 주냐? 아니 누가 갈라치기입니까 지금? 누가 작전 세력이에요? 누가 리박스쿨이야? 이 털박스쿨 같은 새끼들. 야 이 털추스쿨. 네? 털추스쿨입니다. 털추스쿨. 제가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제가 몇몇 안 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전화도 안 받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아주 냉정해졌습니다. 여기 유튜브판이나 정치판이 돌아가는 거를 제가 몇 년 동안 지켜보면서 이것들이 다 자기 이속 때문에 명파리하고 아니 지금 명파리 하는 놈들 보세요. 예전엔 다 문파리 했던 놈이야. 유튜버들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싶으면은 옛날 이 사람들이 SNS나 유튜버들 SNS나 옛날 방송 문재인 정부 시절에 옛날 방송 한번 봐보세요. 얘네들이 삭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걔네들 방송 봐봐. 다 무슨 뭐 조파리하고 문파리하고 다 그랬던 놈들이야. 낙파리하고 그런 거 가지고 제가 옛날에 파묘해가지고 이 새끼는 이거 낙지판데 이제는 신분 세탁해가지고 명파리 한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 새끼들이 명두 조육하고 있는 거잖아. 겉으로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 걸어놓고 속으로는 조국 밀고 추미애 밀고 한번 싹 파묘해줄까? 어떤 새끼들이 과거에 낙지 밀었는지? 그럼 지금이라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셨으면은 지금이라도 이제는 진심을 다해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없는 얘기까지 만들어가지고 가짜뉴스 퍼뜨리면서 정부 내각 핵심 인물들을 비난을 하고 이게 이재명 아니 김민석 총리를 비난을 하면 그게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을 하는 거지. 아니 김민석이 뭐 잘못됐어. 김민석이 김민세야. 그럼 김민세를 총리로 만든 사람이 총리로 임명한 사람이 잘못 임명권자의 책임 아니에요. 저는 시청자들도 진짜 이게 지각이 없는 게 아니 김민석이 그래 문제가 있다 칩시다. 근데 김민석을 계속 총리로 데리고 있어. 뭐 심지어는 당대표를 한다는 얘기도 있어. 그러면은 그게 김민석의 책임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이지? 정성호 장관이 문제가 있어요. 정성호 장관이 검찰개혁을 막고 있어. 그런데도 아직도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어. 그럼 그게 정성호의 문제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지? 그 제가 누차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비겁하게 니네들 김민석 까고 정성호 까고 이재명 정부 장관들 까지 말라고. 그 장관을 임명한 건 대통령이잖아. 그 대통령을 까라고. 이 새끼들아. 대통령 이름 팔아가지고 명팔이 해가지고 장사질하고 슈퍼챗 땡기는 놈들이 김민석 총리를 까고 난 황당해요. 아니 뭐 김민석 총리하고 김민훈 교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형제가 서로 가는 길이 다른 거는 오래된 얘기예요. 서로 입장이 달라. 정치적으로 노선이 달라. 형제라고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냐고. 여러분들 집안에 모든 가족들이 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합니까? 아니 깔 걸 까야지. 그럼 왜 까는 건데? 닦아놓고. 아니 그걸 왜 까는 건데? 까서 뭐가 도움이 되는데? 이재명 정부에. 근데 계속 하라고 그래요. 이제 저는 뭐 그런 잔잔 하바리들까지 제가 뭐 상대할 그런 급도 아니고 뭐라고 떠들건 말건 제 상관은 없는데 그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라고. 앞뒤가 안 맞잖아. 앞뒤가 일관성이 없잖아. 저는 제가 직접 다 경험을 해봐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다 알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인간관계 끊었다고 그랬잖아. 제가 왜 인간관계 끊은 가까운 친구가 한 명 있는데 끊은 이유가 뭐냐면은 뭐 최근에도 전화가 왔는데 안 받았어요.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선거 때 선거 앞두고 유튜버한테 전화하는 거 그거 바람직한 일도 아니고 다 뻔한 거야. 그걸 내가 받아서 뭐 여러분들이 뭐 저하고 친분이 있다고 저한테 연락을 하면은 좋은 얘기 해줄 것 같아 내가? 아니 그 친구가 뭐 다른 이유도 아니에요. 그 추미애 의원하고 상당히 가까웠던 친구인데
저는 추미애 의원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뭐 이미 작년에 법사위원장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사람 안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린 사람이야. 그런데 당연히 뭐 이번 경기지사 선거운동을 하면은 그 친구야 당연히 추미애 의원 쪽으로 해야지. 오랫동안 같이 해왔는데. 그럼 뭐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저한테 할 얘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 뻔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좀 도와달라는 얘기 할 텐데. 그걸 내가 왜 도와줘? 어떻게 도와줘? 근데 다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거야. 그래서 인간관계 다 끊는 거예요, 저는. 모가 골드님, 정청래 추미애 남매 같아요. 닮았어요. 최근에도 보면은 유튜버들이 제가 그런 현상들을 많이 봐. 본인하고 무슨 친분 관계로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 사람을 왜 데려다가 방송을 하지? 막 친명인 것처럼, 막 찐명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저 사람은 아닌데?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방송을 해요. 그게 무슨 메시지가 돼버립니까, 그게?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김어준도 그런 거 아니야. 다 친목질하면서 지들하고 가까운 사람들 밀어주고. 아니 이동영이도 마찬가지예요. 뭐 지금은 이제 뭐 정청래를 까고 있는데 이동영이 친분 때문에 정청래하고 가까워가지고 지난 당대표 선거 때 알게 모르게 정청래 밀어가지고 당을 이 지경을 만들어 놓고 지금도 정청래를 대구 까진 못해. 김어준에 대해서는 조금 까도 자기 반성을 안 하잖아. 이재명 대통령 이름 팔아가지고 지가 무슨 이재명 대통령과 대단히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시청자들한테 가스라이팅 하면서 결국은 지난 당대표 선거 때 어떤 행동을 한 거잖아요. 어떤 행동을 한 겁니까? 정치적인 올바름이 아니라 본인과의 친분 관계가 앞선 거 아니에요. 박찬대보다 정청래랑 친하니까 정청래 민 거 아니야. 그런 거잖아. 그러고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 이제 와가지고 뭐 김어준이 잘못했네, 정청래가 잘못했네, 최민희가 잘못했네 이런 얘기하면 이게 진정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저는 인간관계 이제 싹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해봐야 전화 안 받으니까 아니 제가 이거 언제 한번 방송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적어도 지방선거 끝나기 전까지는 저한테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제가. 그 정치권에서 뭘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선거하고 관계없는 분들이야 뭐 전화하면 받겠지. 근데 뭐 선거에 출마를 했다든지 선거에 출마한 사람과 가깝다든지 뭐 이런 분들이 뭐 요즘 뭐 제가 또 시청률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뭐 전화를 하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도 냉정하다고 그랬는데 저의 장점 중에 하나가 냉정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보신 분들도 많잖아. 최양TV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저한테 깜짝깜짝 놀라시는 장면들을 많이 봤잖아요. 이 사람 아니다 싶으면 저는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공과사의 구분이 명확한 사람이에요. 뭐 사적으로야 뭐 제가 무슨 김어준한테 무슨 사적으로 제가 원수를 졌겠습니까? 추미애 의원한테 원수를 졌겠어요. 그런데 그 사사로운 이해관계 때문에 대의를 그르쳐서는 안 되잖아. 그런 거 하잖아. 뭔가 공적인 일을 하겠다라고 강호에 나온 사람들은 사사로운 걸 끊어야 돼. 아니 계백 장군은 마지막 결전에 나서기 위해서 처자식의 목을 베고 나갔잖아. 뭐 그 정도까지 아닐지언정 사사로운 어떤 연애 이끌려가지고 대사를 그르치면 되겠습니까? 저는 유튜버들한테 이 얘기 꼭 하고 싶어요. 본인들이 친명을 하려면 친명이라는 대의에 맞게 방송을 하라고. 그 여기저기 그냥 의원들하고 뭔가 뭐 전화통화하고 이게 유튜버들이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인생 막장이 여의도고 이런 얘기하면 이제 또 너무 심한 얘기다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제가 50년 넘게 50년은 아니구나. 한 30년 정도 정치판 언저리에서 굴러다녀 본 제 어떤 경험을 토대로 할 때 저는 인생 막장이 여의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인간 중에 가장 하바리들이 여의도에 모인다. 그래서 인생 막장이 여의도다. 근데 유튜브를 하면서 하나 더 느낀 건 뭐냐면 인생 막장은 여의도인데 여의도 막장이 유튜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의도 막장이 유튜브야. 유튜브가 무슨 정치 지망생들 지금 급배치 못하는 정치 지망생들 놀이터가 됐어. 그래갖고 이 유튜버들이 이게 하발인 거야. 유튜버들한테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본인들이 언론인으로서 언론 활동을 하는 거라면 뭐 나는 언론인이 아니고 그냥 유튜브 하면서 돈이나 벌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야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본인들이 유튜브를 하면서 언론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예? 그 정치인들하고 뭐 가깝게 지내고 이런 걸 막 내세우고 이런 게 되게 쪽팔린 짓이에요. 쪽팔리잖아. 그래서 내가 누구 뭐 정치인이랑 전화 통화했다. 누구 정치인이랑 뭐 가깝게 지낸다. 그래갖고 무슨 신분 상승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예? 그러니까 신분 상승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그 유튜버 하면은 또 정치인들이 뭐 가깝게 지내고 싶어 하거든. 뭐 동접자 한 뭐 1,000, 2,000만 되더라도 뭐 굳이 또 뭐 유튜버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정치인들한테 도움이 될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치인들이 만나도 주고 뭐 같이 술도 마시고 뭐 밥도 먹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뭐나 된 것 같은 거야. 예? 유튜버들이 내가 뭐가 된 것 같아. 예? 그래가지고 그런 정치인들의 스피커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창피한 거지, 이거는. 진짜 창피한 거예요. 인간이 어떤 최소한의 자존감도 없는 거야. 제가 볼 때는. 한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입장이 분명하니까, 뭐 쓸데없이 연락하고 그러지 마시라고. 그 얘기 나온 김에, 이거 뭐 따로 이걸 제가 잡아가지고, 뭐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 아니, 제가 뭐 가평에서 혼자 방송을 하기 때문에 뭐 정치인들이랑 뭐 전화 연결하고, 무슨 뭐 섭외하고 이런 걸 안 하는 것도 있지만은, 아예 끊는 것도 있어요. 서로 가까이 지내봐야 서로에게 도움이 될 일이 없다. 그게 제가 내린 결론이야. 그 저도 평론가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방송을 해야지. 우리 민주당 당원들을 위해서 방송을 해야지. 뭐 저의 무슨 뭐 입신 양명과 돈벌이를 위해서 방송 뭐 그런 게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렇게 방송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그냥 인간관계 끊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뭘 인간관계가 없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저한테 아무도 전화하지 마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종종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화하지 마세요 이제. 그리고 뭐 제가 인간관계가 많잖아요. 뭐 하루에 오늘 지금도 오늘 밤에도 뭐 7,000분 가까이 저하고 함께하고 계신데 뭐 매일 친구들이 7,000명이 있는데 매일 밤에 만나는 친구들이 7,000명이잖아. 그 인간관계를 더 넓혀가지고 제가 이거 뭐 감당이 되겠습니까? 지금 인간관계만으로도 차고 넘치고 있는데 매일 밤 7,000명의 친구들과 밤에 뭐 2시간 반씩 지금 떠들고 앉아 있는데 뭐하러 또 인간관계를 만들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생이 남은 인생이 또 뭐 많지도 않기 때문에 지금 있는 우리 7,000명의 친구들과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바쁘니까 전화하지 마. 전화하지 말라고. 이거 뭐 얘기하다 되게 길어졌네요. 근데 아무튼 뭐 우리 그 김상욱 의원 얘기 전원을 잠깐 말씀을 좀 드리려다가 그 이상한 놈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얘기가 옆으로 많이 샜는데 아무튼 뭐 대통령의 생각은 이거죠. 우리가 개혁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 그 반동의 어떤 기회를 줬다. 그 지나친 선명성 경쟁으로. 그래서 혁명보다 개혁이 힘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냥 개혁이 뭐 말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 혁명보다 힘든 게 개혁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개혁이 혁명보다 힘드냐면은 혁명은 다 모가지 치면 되지. 다 잡아 족치면 되죠. 그럼 뭐 피보고 뭐 그러면 돼. 근데 개혁은 국민 다수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게 개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정밀하고 더 세심하고 더 고심하고 이런 결과를 통해서 개혁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정청래나 김어준처럼 소리 지른다고 다 날려버리자, 조이대 날리자, 누구 날려버린다고 개혁이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개혁이 혁명보다 훨씬 힘든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대통령께서는 이 성공하는 개혁, 지금 민주당이 개혁을 성공하지 못했잖아요.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뭐 제대로 된 성공한 개혁이 있습니까? 목소리만 높았지. 노무현 정부 때도 결국 실패를 한 거고 문재인 정부 때도 결국 실패를 한 거잖아요. 그럼 이번만큼은 어떻게든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이재명 정부마저 개혁이 실패를 한다라면 과연 앞으로 우리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지지를 하겠어요? 3번이나 기회를 줬는데 얘네는 개혁을 못해. 말로만 개혁을 해. 그러면 과연 민주당을 지지를 하겠냐고. 그럼 지난 역사에서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만의 이름만 팔아가지고 자기 정치할 생각하지 말고 노무현의 실패,
문재인의 실패로부터 배워야 되잖아. 응?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짓을 또 하는 거야. 노무현 정신 앞세우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실패했던 그 길을 정청래와 김어준이 똑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이름 팔아가지고 문재인이 실패했던 그 길을 김어준과 정청래가 똑같이 가고 있는 거야. 실패를 이미 2번씩이나 했던 방법론을 그걸 똑같이 반복하는 거는 의도적으로 이재명 정부를 망치려는 의도이거나 아니면은 머리가 지능이 모자란 거지. 이거는 2번이나 실패를 하고도 거기서 교훈을 못 찾는다라면 이 사람들은 정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청래가 얘기하는 게 20년 전에 노무현 정신, 지금 20년이 지났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을 한 지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그 비극적인 죽음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냉정한 평가를 못해서 그렇지 이미 역사적으로는 평가가 끝난 거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은 안타깝고 노무현의 뜻은 고귀하지만 대통령으로서의 노무현은 실패했다라는 게 역사적으로 결론이 나온 문제야. 그런데 노무현의 길을 가자고? 노무현의 길을 가라고, 이재명을 등 떠민다고? 그건 실패의 길을 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은 노무현의 실패를 곱씹고, 문재인의 실패를 곱씹고, 그동안 민주정부의 과오를, 실패를 곱씹어서 이제는 성공의 길을 찾아나가야 되는 때예요. 근데 20년 전 얘기를 다시 꺼내면서 흘러간 고장난 레코드 마냥 흘러간 옛 노래를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의 귀에 강요를 하면서 이건 또 뭡니까? 별 미친놈들이 다 들어와요. 이제 다 차단이야 임마. 내가 읽어줄 것 같지 임마. 슈퍼챗 쏘면 안 읽어줘 임마. 아 요즘 이게 빅스피커가 되니까 예전 같지가 않아요. 분위기가 너무 뭐 개나 새나 다 들어오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데 좀 열받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반동 세력에게, 보수 세력에게 다시 반격의 기회를 주면 안 된다. 결국은 민주진보 진영의 내부에 그냥 목소리만 큰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개혁이 실패를 한 거잖아요. 개혁이라는 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조용히 뒷골목으로 끌고 가서 쥐두새도 모르게 그죠? 죽여버리는 게 개혁이에요. 동네방네 시끄럽게 떠들면서 여기 살인사건 났어요. 사람 죽여요. 사람 패고 있어요. 이렇게 소리소문을 내버리면은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지. 조용히 뒷골목으로 끌고 가야 된다니까. 그게 검찰이 됐건 언론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사람들 보는 앞에서 전시하면서 개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시성 개혁을 하면 안 돼. 쇼윈도우 개혁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개혁이라는 건 당연히 기득권 세력, 적폐 세력들의 저항이 뒤따르기 마련이기 때문에 개혁을 전시하면 안 돼요. 개혁을 전시하려는 자는 개혁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자기 정치를 하고 싶은, 자기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개혁을 전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용히 끌고 가가지고 쥐두새도 모르게 죽여버리는 게 개혁입니다. 시끄럽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런 점을 우리 초선 의원들을 이틀 동안 대통령이 초선 의원들과 만나면서 지금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래서 정청래가 가는 그 길로 우리가 가면 다 죽는다. 오히려 반동 세력들에게 반격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이런 점을 저는 이제 정신교육, 정신무장 시키신 거죠. 대통령께서. 이 당의 진짜 당대표가 누군지 니들 생각 잘해봐라. 응? 내가 당대표야. 정청래는 1년 하다 가는 거야. 내가 당대표야. 진짜로. 정신 똑바로들 차리고 내가 말하는 조용한 개혁, 안정적인 개혁의 길로 가.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거다. 이런 정신교육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